북미의 푸른 잔디 위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12시간가량이 흐르자 한국 대표팀이 멕시코에 0대1로 석연치 않은 패배를 당한 충격은 단순한 야유나 비난을 넘어 축구의 중심부에서 훨씬 더 날카로운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전술 분석 프로그램이 생중계되던 프랑스의 한 방송 스튜디오에는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공간 한가운데 서 있던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의 뒤편 대형 화면에는 상대의 화려한 결승골이 아닌 보는 이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후반전 한국 골문 앞에서 골키퍼와 수비진 사이에 치명적인 호흡 불일치가 발생했고 그 결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처럼 상대에게 결승 실점이 허용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장면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이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간 뒤 중계 화면은 곧장 벤치 쪽을 비췄고 그곳에는 더욱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55분 무려 5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안에는 주장 손흥민의 교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강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 그리고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은 현장을 지켜보던 티에리 앙리마저 평정심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냉소적인 웃음을 지은 채 한국 벤치의 판단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앙리는 복잡한 전술 도표나 수치 자료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독이라는 존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함께 수많은 큰 경기를 경험한 그는 결정적인 순간 지도자의 표정과 행동만으로도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당시 홍명보 감독의 모습은 판을 뒤집기 위한 계산에 몰두하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급류에 휩쓸린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든 붙잡으려는 절박함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굴 표정과 몸짓, 그리고 실점 직후 이어진 행동들을 근거로 감독이 심각한 압박감 속에 빠져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후반전 초반이라는 민감한 시간대에 5명을 한꺼번에 교체한 선택에 대해 앙리는 매우 강도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그것은 경기 흐름을 뒤집기 위한 치밀한 전술적 결단이 아니라 극심한 두려움과 무력감이 만들어낸 본능적 반응에 더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보다는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먼저 작동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진 발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앙리는 국제축구연맹 규정이 허용했다면 해당 감독은 5명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만약 11명 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경기장 위의 기존 구성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선택마저 했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벤치가 느낀 공포와 무력감이 컸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축구 전설의 분석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실수를 비난하는 데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정 선수의 실책과 팀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서로 다른 문제로 구분하며 그 경계선을 매우 분명하게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한국 벤치의 판단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만든 결정적인 허점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50분 동안 한국 대표팀은 강력한 평가를 받는 멕시코를 상대로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3백 시스템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 거의 이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수비진은 정교한 압박 구조를 형성하며 멕시코 공격의 핵심인 훌리안 키뇨네스를 철저하게 봉쇄했고 상대가 원하는 공격 전개를 사실상 차단해버렸습니다. 반대로 공격 지역에서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중심이 되어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선수는 빠른 움직임과 넓은 시야 그리고 유기적인 위치 교환을 활용해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었고 경기 템포 역시 한국이 주도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찾아온 50분의 실점은 전술적 붕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비진 내부에서 발생한 순수한 의사소통 오류에 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조직적인 구조가 상대에게 간파되거나 무력화되어 생긴 결과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와도 같은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최상위 수준의 축구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지도자의 반응은 다릅니다. 대담한 감독이라면 터치라인 가까이에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목소리를 높여 사기를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우위를 점하고 있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며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벤치의 선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5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결단이 내려졌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구축했던 체계를 직접 해체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잘 작동하던 기계에 망치를 내리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선수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리듬을 끊어놓았고 멕시코를 압박하던 구조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던 흐름이 사라지자 오히려 멕시코는 숨을 돌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 벤치는 상대 감독이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대신 처리해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은 순간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 화면에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터치라인 근처 교체 전광판에 손흥민의 등번호가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팀이 0대1로 뒤진 채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주장인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보조 화면에 재생되자 스튜디오 안의 전문가들은 더욱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수많은 수비수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결정력의 소유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선택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이를 현대공격 축구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축구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북중미 지역의 노련하고 영리한 팀을 상대로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상대는 반드시 수비 라인을 깊숙이 내리고 골문 앞에 여러 겹의 방어벽을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승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사라지고 수비 숫자가 집중되기 시작하면 중원에서 이어지는 짧은 패스나 활동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촘촘하게 쌓인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장면을 창조해내는 특별한 재능입니다. 그 시점 한국이 절실히 원했던 존재는 바로 그런 선수였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해결사, 그리고 기대 득점 확률이 0.01%에 불과한 기회조차 골문 구석으로 연결해 작품처럼 완성할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축구를 통틀어 보더라도 페널티 박스 정면을 가로지르며 돌파한 뒤 양발 어느 쪽으로도 결정적인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리오넬 메시가 축구라는 종목 자체의 예외로 불리는 존재라면 손흥민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치명적인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바로 그런 선수가 팀이 가장 절실하게 득점을 원하던 순간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혼자만의 번뜩임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고 단 한 번의 찬스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경기장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장을 내려놓은 행동이었고 동시에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신호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자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던 시선도 점차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초점은 전술이 아니라 한 명의 슈퍼스타가 짊어진 숙명으로 이동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오랫동안 같은 질문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손흥민은 국가대표팀에서 전설적인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가? 왜 다른 축구 영웅들처럼 혼자의 힘으로 팀을 이끌고 메이저 대회 정상권까지 올라가지 못하는가? 그러나 이 프랑스 축구 전설이 내놓은 해석은 냉정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 전체를 만들 수 없듯 지도부가 첫 번째 위기에 직면하자마자 평정심을 잃는 환경 속에서 한 명의 스타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장점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최대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공간 활용부터 공격 동선까지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손흥민이 존재했습니다. 경기의 결정적 순간이 오면 그를 가장 위험한 위치에 배치하는 방법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무대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나오는 경기 운영 능력과 전술적 사고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고 결국 천재적인 재능이 가진 폭발력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2026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기록한 0대1 패배는 한국 선수단의 재능 부족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도체계가 안고 있는 약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운명의 북미의 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의 능력이나 멕시코의 조직력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혹한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팀 내부에서 발생한 혼란 속에서 힘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용기를 보여주지 못한 리더십, 그리고 희망이 살아나기도 전에 모든 흐름을 끊어버린 일련의 전술적 선택들이 결과적으로 패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원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공황 상태도 통하지 않습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사고방식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평범한 전술적 판단 아래 놓여 있다면 끝내 가장 안타까운 희생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컵의 꿈이 악몽으로 변한 이유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판단이 팀 전체를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와 티에리 앙리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 교체 결정은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승부의 흐름을 바꿔버린 치명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